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은 닫혔고 대답은 없습니다. 밥 먹으라는 말에도 숙제했니? 라는 말에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곧 아이한테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부모로서 그 침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런 순간이 반복될수록 마음속의 외로움, 서운함, 섭섭함, 그리고 자책감과 같은 감정이 자라납니다. 자녀의 침묵은 꼭 무시의 표시일까요? 때로 그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몸짓일 수도 있고, 내 감정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말로 풀 수 없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침묵으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침묵을 무시라고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볼륨을 낮추는 일입니다. 왜 말 안 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는 다그침 대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난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이 한마디에는 비난도 해석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은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당장은 아무 반응이 없어도 그 말은 아이 마음 어딘가에 다 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마치 한겨울 땅 밑에 묻힌 씨앗처럼요. 말이 닿지 않을 땐 말을 멈추는 대신 따뜻한 한마디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일수록 관계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작고 단단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한마디 아이가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기억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부모의 진심은 스며듭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마음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나랑 말 섞기 싫다는 거야? 아이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말에 고개만 까딱이거나 간신히 내뱉는 단답형 대답. 응, 아니, 몰라. 그 세 마디가 하루 대화의 전부일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관심을 갖고 묻는 질문들이 벽처럼 튕겨나오고 말문이 막힐수록 부모는 더 많은 말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하지만 이런 말은 아이에게 부담이 됩니다. 질문이 아니라 추궁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요. 자녀는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말도 이해받지 못할 거란 불신이 자라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닙니다. 말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말 안 해도 보여. 이 한마디는 자녀에게 해석을 요구하지도 않고 설명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나는 너를 느끼고 있다는 존재의 신호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마음 앞에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아이는 방어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 편이구나 하는 느낌이 생깁니다. 마음이 닫힌 아이에게는 마음을 두드리는 대신 곁에 조용히 머무는 게 더 큰 위로일 수 있습니다. 반응 없는 표정 뒤에 숨어 있는 아이의 불안을 먼저 알아차리는 부모의 한마디는 관계의 빛이 되어줍니다. 기억하세요. 침묵 속에서도 마음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이 없는 날에도 부모의 진심은 자녀에게 스며듭니다. 말을 멈춘 아이 앞에선 부모가 말을 줄이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침묵을 이겨내는 건 소리보다 마음입니다. 또 시작이네, 엄마.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고 지나갑니다. 무시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고 조롱처럼 들리는 한마디. 자녀가 그런 말을 뱉을 때 부모는 속으로 몇 번이고 자신을 다잡습니다. 또 말이 길었나?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이를 걱정해서 꺼낸 말들이 반복될수록 잔소리로 바뀌어 들리고 결국 무시로 돌아옵니다. 부모는 다 알고 있다고 믿지만 아이는 듣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부모의 말이 싫은 걸까요? 아니면 부모의 말 안에 듣지 않음이 섞여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말은 했지만 정작 아이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자녀는 그걸 느낍니다. 내가 표현하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대화. 내가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예감. 그래서 무시하는 척합니다. 마음을 닫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 속엔 한 번쯤은
내 말을 들어줘라는 조용한 외침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부모가 던질 수 있는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이번엔 듣는 쪽은 내가 해볼게. 이 한마디는 관계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고 통제의 말이 아니라 신뢰의 말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하기를 멈추고 들어주기를 시작할 때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아이는 이미 충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듣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말 많은 사랑보다 잘 듣는 사랑이 아이를 더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됩니다. 마음을 꺼내도 평가받지 않고 생각을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공간. 그 안에서 아이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들으려는 마음 하나면 무시 같은 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화는 말로 시작되지만 마음은 경청에서 자랍니다. 지금 당신의 차례입니다. 듣는 쪽의 자리로 조용히 옮겨가 보세요. 됐거든. 내 일에 참견하지 마. 아이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단호했고 차가웠습니다. 그 말에 부모는 멈춰섭니다. 걱정해서 던진 말인데 도와주고 싶어서 물어본 건데 왜 저렇게 밀어낼까? 서운함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을 꺼냅니다. 참견이 아니라 걱정이야. 엄마니까 말하는 거지. 하지만 아이는 이미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 앞에 서서 서성입니다.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통제로 비춰지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자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은데 부모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반복되는 충돌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 맞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먼저 닿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내 방식대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의 세계를 믿어주는 용기입니다.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너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신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자녀는 처음엔 당황할 수 있습니다. 늘 개입하던 부모가 물러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틈 사이에서 자녀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몫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개입이 줄어들수록 자녀는 자신의 선택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참견은 단절을 만들지만 기다림은 다시 관계를 잇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삶을 곁에서 지켜봐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때로 말하지 않는 사랑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이가 말하길 멈췄을 때 당신의 침묵이 새로운 신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방식대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 한마디에 담긴 믿음은 자녀에게 어떤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아빠는 몰라도 돼. 그 말 한 줄이 심장을 콕 찌릅니다. 평소보다 덤덤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의 삶에서 내가 빠져있는 느낌, 나 없이도 충분하다는 선언처럼 느껴지는 순간 부모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부모가 필요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자녀는 가끔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몰라도 돼, 신경 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들이 모두 무시로 들리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단절이 아닌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히 더 혼날까봐. 이해 못할 거잖아. 이런 마음들이 결국 몰라도 되라는 말로 포장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순간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나는 알고 싶어. 이 한마디는 아이를 가르치거나 설득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그 아이 곁에 머무는 말입니다. 내가 꼭 알아야겠다는 의지도 아니고 내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싶다는 태도는 아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말은 무리하게 마음을 열게 하지 않지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가능성 속에서 천천히 돌아오게 됩니다. 단절을 이겨내는 건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적은 판단입니다. 아이는 모른다는 말 속에 자신이 감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래도 알고 싶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아이에게 건네는 초대입니다. 나의 세상으로 들어와도 된다는, 닫히지 않은 문 하나를 남겨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문으로 돌아옵니다. 부모는 항상 그 문 앞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도록. 왜 자꾸 기분 나쁘게 말해? 아이의 말투가 나를 세울 때 부모는 자주 상처를 받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 비꼬는 듯한 어투,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이 마치 미움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을 주었고 여전히 주고 있는데 왜 저런 식으로 말할까?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때로 아이에게 똑같이 나를 세웁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할 말이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런데 그럴수록 아이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말투는 더 거칠어지고 눈은 더 싸늘해집니다. 하지만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말의 모양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감정입니다. 말이 날카롭다는 건 마음이 다쳤다는 뜻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투에 상처받기 전에 그 말투가 품고 있는 마음을 먼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앞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 속상했어. 너도 그랬을까? 이 한마디는 아이의 말을 되받아치지 않고 마음을 건네는 말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아이의 감정도 조심스럽게 꺼내보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비난도 강요도 없습니다. 다만 함께 아파보자는 제안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아이에게 방어보다 이해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차가운 말투 뒤에 숨은 외로움이나 분노, 억울함 같은 감정들이 조심스레 드러납니다. 자녀는 부모를 미워해서 말투가 거칠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말의 모양보다 마음의 결을 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부모가 다시 상처 주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이가 가장 투명해지는 순간은 부모가 가장 따뜻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아이는 비꼬듯 말합니다. 눈빛에는 지루함이 가득하고 말투는 도전적입니다. 부모의 말에 반응은커녕 오히려 반박하거나 무시로 받아치는 순간 그 말 한 줄이 귀에 박힙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무시하는 것 같고 무례하고 기분 나쁩니다. 부모의 걱정도 조언도 사랑도 모두 벽에 부딪힌 듯 튕겨나갑니다. 그럴수록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진짜 아닌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런데요, 그 말 속엔 사실 반항이 아니라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자기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세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가 무관심한 척, 쿨한 척, 강한 척 말할 때일수록 부모는 그 척이라는 껍질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 속에 숨긴 너의 마음이 궁금해. 이 한마디는 아이의 말투가 아닌 마음을 들으려는 말입니다. 말의 껍질이 아니라 말의 속살을 보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당황합니다. 보통은 싸움이 시작될 그 순간에 부모가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말을 건넸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말했을 때 부모가 그럼 이렇게 해라고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 라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진짜 대화의 시작입니다. 아이는 날카로운 말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부모는 부드러운 말로 그 보호막을 녹입니다. 아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해도 괜찮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라고. 그 말 속에 숨긴 너의 마음이 궁금해. 이 한마디는 아이의 가면을 벗게 하는 부드러운 열쇠입니다. 나도 이제 다 컸어. 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부모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몸짓, 더 이상 어리게 보지 말라는 선언, 때로는 거리두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 말 속엔 자부심도 있지만 한편으론 불편함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 아직 불완전한 자신을 들키기 싫은 마음. 그래서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같은 말로 울타리를 칩니다. 부모는 당황합니다. 언제 이렇게 컸지? 이젠 내가 도와줄 자리가 없나?
사랑은 여전히 크고 깊은데 줄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기분. 하지만 그 순간 부모가 던져야 할 말은 이렇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어른끼리 얘기해보자. 이 말은 이제 너도 어른이구나라는 존중의 표시입니다. 동시에 나는 아직도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라는 연결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아이에서 한 사람으로 성장 중입니다. 그 변화는 몸보다 마음에서 더 먼저 시작되는데 많은 부모는 여전히 아이를 아이로만 대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시선을 바꾸면 그 틈은 좁혀집니다. 어른끼리 얘기해보자는 말은 자녀의 생각과 판단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맞다는 의미가 아니라 듣겠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변해야 관계도 변합니다. 수직의 관계에서 수평의 관계로, 훈계에서 대화로, 감시에서 신뢰로. 그렇게 관계의 구조가 달라질 때 자녀는 부모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존중받는 상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 그러면 자녀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옵니다. 엄마, 이건 어떻게 생각해?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렇게 관계는 다시 자랍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부모로. 그래, 이제 우리도 어른끼리 얘기해보자. 이 말은 자녀에게 자유를 주고 동시에 책임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그 자유 안에서 아이는 스스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길목에서 부모는 다정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단단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엄마가 뭘 알아? 아이는 쏘아붙입니다. 말끝마다 가시가 돋아있고 그 안엔 벽 같은 차가움이 흐릅니다. 부모는 순간 멈춥니다.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말 필요한 건 반박이 아닙니다. 아이가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말 속에 감춰진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아이는 지금 내가 느끼는 걸 너는 이해하지 못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떤 세상을 사는지 당신은 몰라. 자녀는 점점 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친구 관계, 학교에서의 경쟁, SNS에서의 피로감,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들이 부모 세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이는 말합니다. 엄마가 뭘 알아? 그 말은 공격이 아니라 사실은 깊은 단절의 표현입니다. 부모는 그 단절 앞에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말해줘야 내가 알아갈 수 있어. 이 한마디는 지식을 내세우는 말이 아니라 배움의 자세로 아이 앞에 서겠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세상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이 인정받길 원합니다. 그 세계가 낯설어도 이상해 보여도 부모가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 속에서 아이는 마음을 풉니다. 조금씩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즘은 좀 달라. 우리 사이에선 그게 중요해. 부모가 자녀의 세상을 알고 싶어 할 때 자녀는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둘 사이의 이해는 넓어지고 감정은 가까워집니다. 엄마가 뭘 알아? 라는 말 앞에 멈추지 마세요. 그건 나는 아직 다 표현하지 못했어라는 아이의 신호입니다. 부모가 그럼 알려줘라고 말할 때 그 대화는 진짜 관계로 이어집니다. 아이는 설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그 말문을 열어줄 한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모라면 아이는 마음을 놓습니다. 내가 말해줘야 내가 알아갈 수 있어. 이 한마디는 부모가 아이의 세계에 발을 들이겠다는 약속이자 함께 자라겠다는 다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다시 배우는 시간, 그 시간이 관계를 다시 엽니다. 부모는 말이 닿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무 반응 없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차갑게 돌아서는 아이 앞에서 말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론 깊이 묻힐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조용히 피어납니다. 아이는 어느 날 문득 부모가 했던 그 말 한 줄을 떠올립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부모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 다 전달되지 않더라도 그 한마디에 담긴 마음은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자녀가 흔들릴 때, 외로울 때, 스스로를 잃어버릴 때 다시 손에 쥐게 되는 나침반이 됩니다. 관계는 말로 만들어지지만 말 너머의 진심으로 이어집니다.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합니다. 반응이 없을 때일수록 말의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해하고 싶다는 한마디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투보다 마음을 기억합니다. 싸늘한 날들 속에서도 따뜻했던 그 말 하나를 결국 떠올립니다. 오늘 당신이 꺼낸 그 한마디가 언젠가 아이의 마음을 다시 열게 됩니다. 말이 멈춘 관계에도 진심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아이가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 어쩌면 누군가의 관계를 다시 잇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이 여정을 더 많은 부모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부모의 말은 오래 기억됩니다. 그 한마디가 아이의 삶을 지켜주는 빛이 됩니다. 감사합니다.